자, 이 타이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도무지 말을 안 듣자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안세영 선수의 진상조사위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던 문체부는요, 결국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안세영 선수의 사태로 시작돼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나아가 현 정권에 이르는 많은 이 얽혀있는 관계들까지 그야말로 정치계의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체육회 자체에 부조리함이 너무나 만연히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많은 시청자분들을 더욱더 놀라게 만드는 대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요? 유인촌 장관은요, 이미 단호하게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 특히 3선까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체적인 법안을 개정하려고 했었던 현황을 포착해서 유인촌 장관이 단호하게 잘라버렸죠. 택도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왜 3선까지 해야 하냐?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대립 구조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황당한 건 이 유인촌 장관이 어찌됐건 있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와 배드민턴 협회보다 더 위에 있는 상급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황당하게도 그 밑에 있는 산하 기관이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다. 야,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문체부에서 결국 제대로 나서게 됐습니다. 안세영 진상조사위 잠정 중단을 시켜버렸고요. 문체부에서는 시정명령을 결국 내리고 만 상태입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문체부에서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부의 코치진과 감독들을 불러서 자기들 마음대로 진상조사위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안세영 선수마저 부르려 했지만 이 문체부에 있는 장미란 차관과 만남을 가진 안세영 선수가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문체부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드민턴 협회는 사실 문체부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굉장히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론 기사를 쫙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당한 건 무엇이냐? 그러고 나서 문체부에서는 권고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시정명령을 요구했습니다. 22일 날 협회에 따르면요, 문체부에서는 최근 진상조사의 활동을 중단하라 시정명령을 배드민턴 협회에 내렸습니다. 앞서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는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권고, 강제성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여기에서 배드민턴 협회가 말을 안 듣고 권고했을 뿐 우리가 꼭 들어야 하나요? 라는 반응으로 나오니까 문체부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 조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겁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사위의 해체, 종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정지시킨 것은 사실이다. 문체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체부가 차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진상조사위에 있었던 위원들 좀 참고인으로 데려오십시오 하면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협회 정관에 대한 구성 절차를 위반하여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회는 마음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백기를 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 타이틀 보십시오. MBC에서 낸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조사받을 대상이 무슨 놈의 조사. 문체부가 결국 법의 철퇴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배드민턴 협회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죠. 이게 구조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가 명백히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 안세영 선수가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앞에 말씀드렸던 진상조사위에서 안세영 선수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했지만, 이 안에는 배드민턴 협회의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에 있는 사람이 2명이나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나가서 안세영 선수가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상조사위라는 게 자체적으로 열렸다라는 건 결국 여기 안에서 땅땅땅 다 결과 내버리고 나면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자신의 이 속마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만약 저기에 진상조사위에 나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태가 급진적으로 식어버렸을 수 있는데 이 장미란 차관을 만난 것이 신의 한 수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위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조사받아야 하는 배드민턴 협회가 니네가 무슨 조사를 하고 앉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용의자가 자체적으로 막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용의자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문체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 민주문체위원들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안세영 선수의 의견을 청취한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배드민턴 협회 김택규 회장을 불러 협회장 측의 입장을 들었다. 여기에 홍명보 선임 논란 관련 축구협회의 입장도 청취했다. 와, 제가 다뤘던 이야기가 이 기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문체관광위원들이 이미 안세영 선수를 22일 날 국회로 불러들여 의견을 청취했다라는 겁니다. 와, 굉장히 놀라운 의견이죠. 그러니까 이 문체부의 장미란 차관이 안세영 선수를 극비리에 만났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의 문체위원들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국회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안세영으로부터 대한 배드민턴 협회와 국가대표팀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처우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안세영 선수는 파리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배드민턴 협회의 선수의 지원과 부상 관리 등이 부실하다라고 비판을 열었는데 이미 알고 보니까 이 민주당의 문체위원들은요 22일 날 간담회에 앞서서 22일이 뭡니까? 바로 오늘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선수단 만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참석 이전에 이미 22일 당일날 이 국회 소속의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안세영 선수를 국회로 불렀던 겁니다. 와, 국회로 불려가서 자신의 의견을 단독으로 이야기했다.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이전 3일 전인 19일 날에도 간담회를 열고서 비밀리에 배드민턴 협회의 김택규 회장을 불러 안세영의 주장에 대한 협회 측의 입장을 들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민주당 문체위원들은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협회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문체부보다도 어찌 보면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좀 더 넓은 포괄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관련 협회, 그럼 배드민턴 협회도 들어가겠죠?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질의 여부 검토할 거라는 겁니다. 뭐 이게 100분 토론이라던가 청문회급은 아니겠지만 자체적인 추가적인 간담회를 열어서 이제 협회들을 대상으로 이 국회에 있는 문체위원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안세영 선수를 22일 오늘 불러서 국회에서 의견을 청취했다라는 점을 밀어놓고 봤을 때 충분히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 민주당 소속의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문제를 삼을 만하다. 자, 여기에서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치적 색깔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들이 국회로 안세영 선수를 불러다가 의견을 청취했음에도 결국 협회들에 대한 질의, 즉 추가적인 회의를 열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이 사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체육협회와 관련된 문체부에서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회 측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런 다툼까지 여겨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선수만의 문제점에서 문체부가 들어왔고 대한체육회가 반발을 하다가 이제는 민주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들까지 이 사태에 개입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지금 얼마나 급진적으로 좀 거대해져 가고 있는지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가 들으면 정말 속이 터질 만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바로 항공권 업그레이드. 소시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한 매체에 따르면요. 이 배드민턴 협회의 부회장은요. 지난 3년간 1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가운데 6번은 배드민턴 협회의 예산을 사용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거나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7번의 출장에서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고 해요. 자, 비즈니스석 왜 문제가 됩니까? 비행기의 일반석보다 수배 이상 비싼 자리잖아요. 그만큼 편안합니다. 근데 이 A 부회장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사용한 협회 예산이 무려 1,5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2021년도에 배드민턴 협회의 부회장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495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를 합하면 이 김태규 협회장이 회장이 되고 나서 3년간 임원진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협회 비용이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협회 측에서는요. 201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선수단이 이코노미석, 임원진이 비즈니스석을 제공했었다. 문제가 됐었다. 2017년도에도 임원들에게 비즈니스석을 제공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현재 집행부, 현재 협회는요. 다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는데 왜 앞에 말했던 이 부회장만 예외적으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겠습니까? 특히 이 부회장은요. 아시아 배드민턴 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만큼 해외 출장이 잦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회장 선거를 이유로 해외 출장을 갔다가 일정이 없던 나라까지 경유를 하여 귀국을 했다고 해요. 특히 이 과정에서 협회에 서류 제출 없이 구두로 지원을 요청하여 항공비까지 지원을 받았고 귀국하고 나서도 별도의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재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 주장했던 이 비행기 이코노미석 이슈가 과거의 산물이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지금 이라고 했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론 내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김태규 협회장은 지금 배임 횡령, 직원에 대한 갑질, 뒷돈 받은 의혹 한두 개가 아니라 안 그래도 검찰 기소의 구속 위기가 너무나 높은데 이 사태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현재 안세영 선수를 검색하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용인대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전 유도 선수 김재엽 선수의 이야기가 계속하여 함께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다. 요즘 매체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투명함 기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살펴본다면 신문, TV에 나오는 뉴스 말고는 이런 비리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국민적 사태, 온 국민이 알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고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이 전 유도 선수 김재엽 선수는요, 용인대학교라는 특수한 집단의 비리를 폭로했을 뿐인데 안세영 선수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안세영 선수는 말 그대로 배드민턴 협회와 나아가선 대한체육회 전체에 걸쳐서 이 불편한 진실을 직접
소신 발언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집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칼럼 보세요. 공정하지 않은 스포츠는 살아있는 스포츠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 3관왕을 차지한 김우진 선수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골에 묻혀있던 활 잘 쏘는 선수가 어느 날 국가대표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양궁 국가대표 선발의 시스템이다. 얼마나 공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한국 양궁이 세계를 제패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협회는 공정하기는커녕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태규 협회장의 각종 비리 폭로가 끊임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마 김태규 협회장 그리고 대한체육회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검찰에 기소돼서 결국 법적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이 배드민턴 협회장 이게 언제냐면 2021년도 1월 달입니다. 이때가 배드민턴 협회장 선거를 1월 14일 날 개최를 한다. 김태규, 서명원, 김봉섭이 출마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4년 정도 임기가 되지 않습니까? 2021년도부터 4년 뒤면 언제입니까? 지금이 2024년 8월 달이니까 2025년 1월 달이 되면 딱 4년 차 되지 않습니까? 이 배드민턴 협회가 제가 알기론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다음 선거가 열립니다. 자,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기사인데요. 4년 더 이끈다. 마찬가지로 2021년도 1월 달에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1호부터 4년 전, 이미 4년 전에 2017년도부터 이미 대한체육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도 한 번 더 2선에 당선이 되면서 4년을 더 이끌게 됐죠. 자, 보세요. 2021년 1월 달입니다. 그러면 1호부터 4년 뒤면 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2025년 1월 달입니다, 여러분. 야, 놀랍지 않습니까? 경선 4파전에서 이 당시 승리를 하며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 무너진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글쎄요. 대한체육회장 3선도 노리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을 노리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느냐? 쉬운 논리예요. 이미 재선을 해서 4년을 2번씩 8년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2번도 했는데 3번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3선에 도전을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셔야 하는 게 자, 여기에서 참 이례적인 게 무엇이냐. 이 대한체육회장의 재선과 이 배드민턴 협회장의 재선일이 2025년 1월에서 2월 달로 겹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기에 문체부가 나서서 배드민턴 협회에 지금 이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각종 비리, 직원에 대한 손을 올린 거. 국고로 지원받은 이 4,200억, 배드민턴 협회에만 들어간 돈이 71억 원. 근데 6,000통의 셔틀콕을 빼돌렸고 나아가서는 뒷돈까지 받았다라는 의혹과 관련 영상들까지 문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있다. 그러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배드민턴 협회장이 각각 재선을 노리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체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용인대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퇴출당한 김재엽 선수가 수십 년이 지나 겨우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에 함께 자신의 말을 얹을 수 있게 됐는데 이 안세영 선수가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하여 본인이 이러한 말을 했죠. 내가 내 발언에 힘이 생기는 시기에 말하고 싶었다라고 던진 것이 바로 금메달을 따고 나섭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말이죠. 저번 금메달 때는 말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말하겠다라고 해서 그 마음 하나로 금메달을 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안세영 선수가 나이가 어리고 뭐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돈 때문인 거 아니냐, 나이도 어린 애가 운동만 열심히 할 것이지 어른인 이 배드민턴 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거는 뭐 거의 댓글 부대가 상상이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김재엽 선수가 안세영 선수를 응원했겠습니까? 그 날고 날았던 김재엽 선수도 그 당시에 퇴출당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지금처럼 매체가 발달한 현재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배드민턴 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재선을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까보니까는 문제점이 너무 많잖아요. 검찰 기소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을 만큼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축하한다. 그랜드슬램 달성을 응원한다. 어떤 계기로 배드민턴을 아이가 접하게 됐냐? 그러자 이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가 저희 부부가 동호회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가 어떤 점이 남다르다라고 생각하여 배드민턴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결정했냐라고 하자 자신이 레슨을 받을 때 뒤에서 세영이가 따라하면서 재능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쉽게 선수의 길로 들어섰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 때처럼 헝그리 정신으로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세영이와 동생 윤성이가 선수로 다져진 이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어렸을 적의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을 묻자 여자 선수가 부족한 팀에 세영이는 들어가자마자 주전이 되어야 했는데 최소 4명이 되어야 단체전을 뛸 수 있기에 가자마자 세영이를 시합에 나갈 정도로 끌어올려야 해서 힘든 일정이 시작이 되었다. 결국 세영이가 과부하로 눈까지 부어오르면서 앞이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 큰 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공부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시키냐라고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운동을 그만 시킬까라고 고민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안세영 선수의 의지로 계속 이겨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 결승전 당시 부상으로 아파할 때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다라고 하자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이기 때문에 응원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쿵 내려앉기도 했었다. 하지만 세영이가 정말 잘해주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안세영 선수에 대한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 안정현 선수 되겠는데요. 그 안세영 선수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당일날 드디어 올림픽 선수단 만찬에 다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참 재미있어지는 것이 자, 이게 바로 2016년도 리우 올림픽 때 있었던 선수단 만찬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 때 이제 관계자들, 각 협회의 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등장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올림픽의 양궁 대표 정의선 회장도 2008년도 때 역시나 베이징 올림픽에 이 선수단 만찬에 함께 참석하여 축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더 지금 중요한 건 바로 대통령도 참석하는 것이 올림픽 선수단 환영 만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있었던 런던 올림픽 선수단 당시인데 이때 보면 현직 대통령이 직접 이 만찬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직접 방문한 만찬의 자리에서 안세영 선수가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어떤 이야기를 꺼내느냐. 근데 이 자리에 제가 누구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방금 앞에 전달해드렸던 김태규 협회장과 이기흥 회장이 함께 자리를 하게 된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체부 장관까지 들어가는 이 상황에 어떻습니까? 배드민턴 협회장도 들어가죠. 여기에 문체부 장관도 들어가죠. 대한체육회장도 들어가죠. 거기에 현직 대통령도 함께 만찬을 즐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소신 발언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가 아마 지금 안 그래도 이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번 배드민턴 협회를 인지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체부가 강력하게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건요. 다
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대통령이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태규 협회장도 있고 이기흥 회장도 있는데 얼마나 사시나물 떨듯이 떨 수밖에 없겠습니까? 거기에 문체부 장관이 함께하면서 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이 안세영 선수 소신 발언을 마음껏 쏟아냈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물론 협회와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문체부가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뜻으로 내비추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이 체육협회의 고인물이 결코 개선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적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뒷돈을 받아 먹었다. 거기에다가 셔틀콕 6,000통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이 횡령, 사용 내역이 불투명한 참 이래저래 문제점이 많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대해 귀국하자마자 첫 마디가 우리는 불화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문체부에서 지적할 만한 절차를 걸치지 않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절차를 가진 진상조사위를 자신의 라인인 2명의 사람을 데려다 놓고 진행을 했다.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태가 긴급하게 흘러갈수록 문체부에서는요, 이 발표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협회의 보조금 정책 위반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협회의 보조금 정책 무엇일까요? 좀 디테일하게 보면 협회가 정부 사업으로 셔틀콕이 뭔지 아시죠? 배드민턴 칠 때 공 있지 않습니까? 그 셔틀콕을 사는 과정에서 30%에 달하는 물량을 어떤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추가로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체부는 협회가 30%를 더 받아낸 점, 셔틀콕 30%를 더 받은 점, 이를 장부에 남기지 않고 임의로 자신 마음대로 정확하게는 김태규 협회장의 임의대로 분배한 것, 보조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현재 보도에 나온 것과 딱 떨어지는 자료까지는 확보하진 못했지만 계약서 같은 자료를 전부 받아서 보고 있다. 쉽게 말해서 관련 정보들과 자료들을 계속하여 입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드민턴협회가 기념품 제작 관련하여 리베이트, 뒷돈이라고 하죠. 이것을 받았다라는 건 역시 제출받은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언론 보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추가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서도 살펴볼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단계가 사무 처리가 일정한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살피는 사무감사 단계라고 해요. 사무적인 부분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자는요, 처음에는 9월 말 완료로 조사를 시작했었는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 되도록 9월 말이 아니라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발표할 게 있다면 중간 보고 형태로 모아서 진행할까도 생각 중이다. 어떻습니까? 김태규 협회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불어서 대한체육협회는 살짝 발을 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싶은 곳은 대한체육회 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이 벌써 8년째 임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2004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뭐 엄청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체육회 회장이 되고 나서 한 번에 3선에 도전을 한다라는 소문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자신이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3선 도전할 거냐라는 질문에 그저 웃음으로 넘기는 모습도 보여줬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찾아보고 참 황당했던 건 3선을 나간다 안 나간다에 대한 명확한 발언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시기를 두고 말씀드리겠다라는 식으로 돌려 말했지만 안 나간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선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문체부 전체가 이렇게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된 발전도 없이 사건, 사고, 문제만 발생하고 있으니 과연 이 대한체육회장이 3선이나 할 자격이 되느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이 배드민턴 협회의 김태규 협회장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중간보고 형태로 지금 현재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한번 제대로 우리가 오픈해버리겠다. 결국 어떻습니까? 배드민턴 협회 결국 문체부의 조사를 받게 됐고 보조금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사실 확인 중이다라는 이 기사 내용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근 진상조사위에 등장했었던 이 감독 기억나시죠? 근데 이 감독은 뭐라 했습니까? 어쩜 그렇게 김태규 협회장과 똑같은 말인지 우리는 안세영 선수와 불화가 전혀 없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화도 불화지만 지금 이 배드민턴 협회 내부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관련된 관계자들은요, 전부 다 법의 기준으로 철퇴를 내려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중요한 대목, 김태규 협회장이 누군가에게 손을 올리는 영상. 야, 이거 뭐 공개되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이름까지도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 이건 거의 한 90% 정도 영상이 존재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김태규 협회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사건 사고를 전달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폭로와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제시가 됐는데도 별다른 해명 또는 반박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개인사가 아니잖아요. 김태규 협회장의 개인 사생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협회의 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증거 자료가 하나둘 공개가 되고 있으니 일단 이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 협회장이 또 한 번 출마하여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뭐 재선은커녕 지금 임기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퇴출당할 위기에도 놓여 있으며 퇴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가 검찰에 이 내용을 고소하여 넘기게 된다면 이거 정말 구속 조치될 수 있는 배임 횡령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속 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안 갚았다라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굉장히 명확한 법적 문제라는 거죠. 그것도 정부 보조금 아닙니까? 나라에서 준 돈을 자신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직원에 대하여 손까지 날렸다? 야, 이거 뭐 최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결국 배드민턴 협회는 안세영을 배제하더니 사면 초과에 이르게 되었다. 진상조사위도 사실상 중단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시다시피 이 안세영 선수가 장미란 차관과의 면담 이후 갑작스럽게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배드민턴 협회가 그 다음에 할 거라고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내부적인 트레이너들, 코치진 다 조사했으니 이제 선수들만 조사하면 끝나는 건데 안세영 선수가 나오지 않는 이 조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상 배드민턴 협회의 진상조사위, 문체부가 그만해라라고 권고했는데도 안세영 선수를 출석시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사면 초과의 입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진상조사위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문체부가 권고했던 걸 무시한 배드민턴 협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안세영 선수가 장미란 차관과의 면담 이후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문체부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차관은요, 지금 이 김태규 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작정을 하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안세영 선수의 개인 일정이 정확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8월 20일 올림픽 선수단 만찬에 참석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올림픽 선수단의 만찬에는 참석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참석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번 만찬 행사에는 알려진 대로 선수단과 가족, 훈련 파트너 등이 모두 자리하고 최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참 여기에 김태규 협회장도 오게 될까요? 지금 현재 물품 대금 위법, 유용과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 문체부가 조사 중인데 이 현장에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 대한체육회 이기훈 협회장, 거기에 김태규 협회장까지 오게 된다면 야, 이거 뭔가 좀 요즘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요?
거기에서도 서로 웃고 떠들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안세영 선수 역시 일단 이곳에 참석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대가 되는 건 과연 지금의 침묵을 깨고 또 다른 발언을 하게 될 것인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체부 장관이 함께 자리한다고 하지만 김태규 협회장과 이기흥 협회장이 자신을 빤히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이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언론사에서는 지금 안세영 선수가 혹시나 새로운 발언을 이 현장에서 내놓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유통식품업계 최근 관심사는요. 올림픽 스타 모시기에 너도 나도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최근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유빈 탁구 선수가요. 지금 뭐 현금 1억 원 빙그레에서 후원을 받았죠. 그리고 광고도 찍었죠. 또 김예지 선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이비통과 화보도 촬영했죠. 이거 안세영 선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위치에 있는 그런 선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어이없게도 안세영 선수는 이 배드민턴 협회 때문에 장미란 차관과 만나 지금 자신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후원은커녕 묵묵부답으로 있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걸 한번 보세요. 야, 이거 진짜 제가 기가 막혀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 돼 있습니까? 안세영이 직접 밝힌 60분 면담. 자, 이 내용 발설하면 주전 탈락한다. 진짜 뭐 이렇게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 만드는 인간들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앞에 이 단어 제가 유튜브 중에 최초로 올렸던 영상의 타이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짜뉴스 채널들이 제 타이틀을 그대로 갖다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거 제가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거 대한체육회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었던 하늘나라로 떠난 이 한 국가대표 여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영상에 녹였는데 이걸 이렇게 가짜뉴스로 또 재생산을 해서 뿌리고 있으니 이거 저한테 제보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정말 안세영 선수가 장미란 차관과 만나서 60분 면담했는데 여기 안세영 선수 장미란 차관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제가 지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얘기 발설하면 주전 탈락된다. 이런 고충을 털어놓은 게 맞냐? 맞겠습니까, 여러분? 완전 100% 가짜 뉴스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태규 협회장의 직원에 대한 그 영상에 대한 걸 얘기했으면 모를까?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모로 안세영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지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완구 수출을 담당하던 중 일본 동경의 박람회가 개최되어 참석하게 되었고 당시 사원급에 해당하는 호텔을 예약하여 숙박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이어와 상담하기에 불편한 위치였다. 당시 대부분의 바이어가 일본 최고 호텔에 숙박했기 때문이다라고 운운대면서 자신의 어떠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다 건너뛰고 중요한 맥락은 이거였어요. 안세영 선수의 사태를 보면서 매달 44개 중 2000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이다. 쉽게 말해서 젊은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에는 성실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2살의 안세영 선수가 그 질문을 던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 역시 기술 선진국의 조건으로 최초의 질문을 꼽았는데 최초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기술 선진국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